네, 손수조와 정은혜의 주간 이슈 수은주입니다. 여야의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오늘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시끄럽네요. 여야 각 당이. 다 어수선하죠,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공천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두 분이 뽑으신 2주의 사진으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 골라오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소은 의원님.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새정치에 조금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김영식 그 새정치 쪽의 그 시의원의 살인 그 사건 이후에 또 한 번의 국민들의 멘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동민 전 부시장님의 어떤 동작을 공천 수락 기자회견장에 허준영 해당 지역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난입했던 사진입니다. 허준영 아니고요. 허동준, 죄송합니다. 허준영은 그쪽 당에 계신 분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 그 난입해서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사태가 벌어졌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정치 공천의 임계점이 정말 드러났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 정 위원장님은 어떤 거 올라오셨나요? 네, 제가 선정한 사진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좀 관심이 되고 있는 사진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겁니다. 풀밭이라면서요? 풀밭? 네,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후보자님께서 그 잔디밭에 이제 고추를 이제 듬성듬성 심어 놓으신 그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보고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 농지법 위반이라는 뭐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가리기? 당장 지금만 어떻게 가리자는 그런 꼼수로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국 농민총연맹에서도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고추를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이제 소작농이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그렇게 농지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저는 면을 봤기 때문에 2주의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사진이요.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송이 공정하지가 않은데 죄송하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고추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그 골라온 사진 어제 일어났었던 난입했었던 그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번 그 동작을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이 저와는 다 이렇게 좀 안면이 있고 같이 일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 당원이고 같은 당 식구인데 가족 같은 그런 저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극도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조금 마음 아픈 측면이 있었고요. 사실은 과거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늘 그렇긴 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처음으로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내의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제도가 문제가 있다. 네, 지난 저희가 통합한 게 3월에 이제 통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당무위원회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당내에 그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기구가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결정한 사안이 곧 당의 입장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당무위나 중앙위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안철수 대표가 보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인 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 쪽으로 내보내려고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늘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새정치의 동작을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런 슬로건이 떠올랐는데요. 기회는 안철수 대표에게, 과정은 김한길 대표에게, 결과는 박원순 시장에게. 네, 이런 슬로건이 떠올랐는데, 그 문재인 의원님 캠프의 그 슬로건을 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 그 사태를 쭉 보면 안철수 의원님도 이제 내 사람이라서 안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고위 안에서도 자기 사람 챙기기, 뭐 돌려막기 공천, 이런 이제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미래 정치를 우리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현 정치가 어떤 토양으로 우리 미래 청년들에게, 미래 정치인들에게 토양을 물려줄 것인가. 굉장히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스템과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만 미래 정치를 해감에 있어서도 원칙이 서고 그런 이제 길이 보일 텐데 지금은 어떤 원칙도 보이지 않고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원칙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그것이 공당이 아닌 사당으로 즉 공천이라기보다는 사천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은 기회는 원래 안철수 대표한테 있었는데 실제로 과정은 김한길 대표가 주도했고 결과적으로는 박원순 시장한테 좋게 됐다 그런 뜻이군요. 네, 그 과정을 보니까 쭉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것이 즉 무엇이냐면 사람 그 인물에 따라서 즉 계파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이 혹여나 내년에 있을 새정치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어떤 계파 간의 기싸움이 아닐까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또 국민들로 하여금 나쁜 이미지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략공천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좀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사람을 거기에 그 경선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보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시스템과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과 그런 전략적인 판단, 당 지도부의 재량 이걸 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고민해보셨나요?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그 두 당대표와 저희 최고위원 분들, 이제 지도부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견이 막 있어서 결국 금태섭 대변인 못했잖아요. 전략공천을.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요. 금태섭 전 대변인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존재할 수 있지만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도 지금 뭐 공천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 새누리당만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그 사실만을 봤을 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4곳을 지금 공천을 확정을 지었고 그중에 10곳이 이제 지역분들로 지역 사람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새정치에서의 어떤 이제 전략 공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역 민심, 당심 그리고 지역에서 꾸준히 일했던 위원장이나 지역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 같은 경우는 동작을 마찬가지고 충남, 태안, 서산 그쪽에도 지금 불법 선거 운동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공천 번복이 되었고요. 충주도 공천 번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홍이나 이런 잡음들이 너무나 여실히 지금 다 드러나는 것 같고 그나마 새누리당에서는 지역에서 털을 닦으면서 꾸준히 일했던 분들을 많이 공천하고 있기 때문에 1원칙은 지역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 전략 공천을 생각해야 한다면 그곳이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지역, 제일 관심 많은 지역이 서울 동작을인데 그곳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천을 위한 그동안의 그 경과들 그거를 좀 준비됐나요? 윤상현 사무총장 발언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스토퍼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당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로마 속담에 용기는 천개의 방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문수 전 지사의 용기입니다. 큰 흐름이 지역 참 일꾼입니다. 지역 참 일꾼에 맞는 정말 정권 참신한 후보를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동작을 공천의 모든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희생과 또 용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 김문수 지사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며칠 있다가는 지역 참일꾼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오늘 네. 얘기는 나경원 전 의원의 용기에 기대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회전문 아니냐 결국 좀 유명한 사람 갖다가 동작 아무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작 부분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파동도 그렇고 정권 심판론으로 이루어지는 재보선의 성격을 봤을 때는 예. 새누리당, 즉 집권 여당에게 무조건 힘든 싸움입니다. 사실 9곳이 새누리당이었고 6곳이 새정치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이 오히려 6대 9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있고 힘든 싸움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이 지역 일꾼 쪽으로 갔고 전략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학에 의해서 예. 공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냐면 국회에서 가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전략이 필요한 중요한 선거라는 의미는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작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분이 정말로 이 많이 힘든 곳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나서 주실까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어쨌건 나경원 전 의원은 나올 것 같고요. 거의 네. 결정이 된 것 같고 노회찬 전 대표도 정의당 대표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권 연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뭐 방금 전에 그 심상정 그 원내대표님께서 예. 뭐 연대를 제안하기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그 동작을 관련한 새누리당 공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원래는 이제 윤상현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 김문수 전 도지사님이 나오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손수정 위원장님께서는 세월호 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파동은 아니고요. 세월호 참사라는 것에서 집권 여당이 무조건 불리한 선거가 아니었던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대처하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문수 전 도지사님도 그 판단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이번에 본인이 나가셨을 때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이런 국민들의 민심 속에서 본인이 나서서 선거를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나경원 전 의원님께서 공천에 되실지 안 되실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나경원 의원님께서 뭐 공천이 되신다면 저희 쪽에서는 또 이제 기동민 전 부시장님이 공천을 지금 받으신 상태고 또 지금 뭐 노회찬 대표님도 이제 하마평에 이제 오르고 본인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은 좀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 연대 안 하면은 좀 불리한 구도가 될 텐데요. 일단은 유불리를 떠나서 예. 연대라는 것에 있어서 명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가치라든지 연대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당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아까 보여드린 사진 있지 않습니까? 풀밭 사진.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려야 균형이 형평이 맞으니까요. 네. 자, 이 네. 사진입니다. 재미있긴 하군요, 사진이. 예, 이게 지금 잔디밭인데요. 그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이곳에 뭐 농지 의혹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추를 저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잔디밭 위에 고추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확이 되긴 되겠죠, 저 고추가? 뭐 잘할 수 있는데 일단 괴롭히지 마시고 예. 네,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청문회 끝났다고 당장 뽑아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좀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서산태안 지금 한상률 전 국세청장 공천하기로 했다가 다시 뭐 재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금이라도 국민적인 여론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 심의를 공심위에서 한번 다시 다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공심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공심위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결정이 된 부분을 번복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이 많이 빗발치고 의문이 있다면 그것을 또 풀어야 되는 것은 정치권의 또 역할이라고 보죠. 예. 네. 한상류 전 국세청장, 어쨌건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저는 그 새누리당 당내에서 또한 공심위원들끼리의 그런 그분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법보다도 무서운 것이 사실 민심이거든요. 국민들은 어떤 법에서 무죄냐 유죄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예. 법률적인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뭐 한 2년간 도피를 하셨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국민을 염두하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어떤 범죄라든지 비리에 연루되신 분들은 네. 사실은 공천을 받지도 말아야 하고 저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매주 시청자들께서 원하시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이 미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네.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뭐 이번 주 미션 잘하셨나요? 뭐 가서 뭐 국회에서 밥 드셨나요? 막 그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네.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예. 사실 저도 미션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손수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예, 미션을 그러게요. 하기 위해 서울에 와야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네.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동작을 공천에 대한 속보가 들어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뭐 예상됐었던 거죠. 어제 네.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예우를 갖췄고 그래서 본인도 오늘 최종적으로 고심 끝에 동작을 해 나서겠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측 다 전략공천으로 지역 일꾼은 네. 아니고요. 이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그리고 역시 노회찬 전 의원도 뭐 이 지역 연구가 있는 분은 아니죠. 여기에. 네, 이제는 이제 선거 구도상으로 봤을 때 과연 노회찬 전 대표께서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이실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사실 야권에서 보면 선거 때마다 떴다방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선거 때 연대를 하고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결합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노회찬 전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노회찬 전 대표가 나가면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새정치 사무총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선거 때면 이렇게 슈퍼갑 행세하는 것도 이번 선거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2번 정도는 이제 새누리당이 의원이 되셨고 정봉준 전 의원님이시고요. 그 전 2번은 또 저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제 의원을 했던 지역이고 예, 예. 특히 동작을 지역이 저희 쪽 색채가 강한 어떤 관악구와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 색채가 강한 그 서초구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심을 어떻게 확실히 어떤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판단을 잘 하셔서 예. 정말 동작을을 위한 그 후보들에게 정말 표를 좀 찍었으면 하는 바람도 예. 있습니다. 기동민 후보에게 시키란 말이죠. 동작을을 근데 네. 이 말씀이 어폐가 예. 있는 것이 그랬으면 자, 지역위원장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자, 우리 미션을 공개해야 되는데 시간은 네. 다 돼가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시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이 상대 당의 당 지도부한테 가서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오는 거였는데, 네. 자 먼저 손 위원장님. 네, 저는 조경태 최고위원님 뵈서 아. 네, 메시지를 받아왔는데요. 예. 새정치연합의 압승을 위한 메시지를 제가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주시고 또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네. 아, 이 압승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한다는 얘기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첫 문장 보고. 자, 다음에 정은혜 위원장님
네, 미션 보시죠. 네, 사실 저는 그 새누리당의 그 최고위원분들과 이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회의가 있으시고 해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지금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원래는 나옵니다. 예, 어제 직접 만나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약간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네, 지금 사진을 본인이 쓰고 직접 찍어서 예,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을 선사합시다라는 새누리당 네. 혁신위원장 이준석 위원장의 메시지.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도 미션은 또 계속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인지 이인경 앵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앵커 나오십시오. 네, 이번 주 미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주 미션은 국회 도서관에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추천 도서를 사진으로 찍어오는 겁니다. 이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추천 도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이네요, 이번도. 근데 제가 국회 도서관은 항상 저 학생 때 국회 도서 공부 엄청 많이 했었어요. 예. 거기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게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저희 잠깐 쉬라고 네,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좀 불평을 하셨다고 해서 난이도를 조금 낮췄고요. 불평은 아니고 네, 좀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고했군요. 예. 네. 다음 미션은 부산 미션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에게 공천 파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